안녕하세요. 흉부학 결혼에 저 인사하고 잠깐 다시 할게. 시작. 안녕하세요. 흉부학 결혼의 강남 세브란스 병원 흉부외과 문덕환입니다. 지금부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흉부외과 전문의가 실질적으로 환자들한테 솔직하게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기흉 수술 후에 운동해도 상관없냐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언제부터 운동 가능한지도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은 사실 환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사실상 수술을 하고 나면 아니면 튜브를 꽂고 났던 이런 상황이 생기고 나서 회복이 되고 나면은 가벼운 운동은 사실 바로 시작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 예를 들어서 환자가 헬스장에 가가지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숨을 참고 수영을 한다든지 다이빙을 한다든지 이런 격렬한 운동하는 거는 사실상 수술하고 나서 한 1-2주 정도 내에는 하는 거를 환자들한테 실제로 권하진 않고 있습니다. 여행 가는 분들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기흉 수술 후에 비행기를 타도 되냐는 질문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사실 비행기라는 곳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기압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비행기 자체는 감압 시설이 생각보다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생기는 압력 변화가 환자의 몸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환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수술하고 나서 또는 회복이 되고 나서 교과서에 따라서는 1주에서 3주 정도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외래에서 보통 2주 정도 이후에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기흉 수술하고 체력이 줄어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폐와 관련되다 보니까. 기흉 수술은 폐를,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폐 자체는 굉장히 정상적인 폐는 조금만 잘라내고 이상이 있는 부분들, 즉 이제 공기 주머니가 생겨 있는 부분들을 절제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폐의 양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수술 전에. 그래서 그거는 환자들이 느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는 심리적인 어떤 느낌이고, 실질적으로 환자가 이제 호흡이 딸리거나 뭔가 체력이 줄었다고 하는 건 아마 통증 때문에 수술하고 아프기 때문에 기침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뭔가 부딪히는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검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환자한테는 크게 폐활량에 이상이 있다든지 체력이 떨어졌다든지 하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기흉 수술하고 노래 실력과 연관이 있냐는 질문들도 올라왔어요. 그럼 그거는 기흉 수술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흉이 생겨 있는 사람들의 체형 자체가 노래를 잘하는 체형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성량이 풍부하신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발성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발성이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선희 씨는 잘 모르겠지만 마른 사람들은 대부분 좀 힘들지 않을까요? 좀 체격이 있는... 노래 잘하시겠어요? 저요?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기흉이 생겼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이런 사례가 많은지.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환자뿐만이 아니라 침습적인 시술들 하는 검사들, 예를 들어서 폐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통증의학과에서 바늘을 이용해서 시술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사실 조그만 자극에서 구멍이 뚫리게 되면은 기흉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황상 이제 그런 기흉의 원인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환자가 기흉의 체질이거나 아니면 그런 환자가 약간의 이런 통증으로 인해서 기침을 하다가 생겼은 자발적인 기흉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 이게 침 때문에 생겼다라고 인과관계를 증명하기에는 조금의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확인을 하러 와서 사진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거죠? 사진이라는 건 법적으로도 분쟁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한의원 측에서는 우리 잘못이 아니다, 환자들은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혹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도 물어보셨거든요. 즉각적으로 이제 영상의학적 검사를 바로 하면 되죠. 근데 대부분 환자들은 침을 맞고 며칠 뒤나 아니면 일주일이나 있다가 통증이 심해서 오는 환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인과관계를 100% 밝히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환자가 본인이 어떤 침습적인 시술을 하고 갑자기 증상이 생겨서 병원을 방문하는 시간이 1시간 내다, 그러면 그때 엑스레이를 확인했을 때 기흉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누가 봐도 명백하게 어떤 시술과 관련된 기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흉은 보통 마른 남성분들한테도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이 올라왔어요. 기흉 과거력이 있고 군대 신검을 가야 되는데 이제 면제받을 수 있는지?
기흉 환자들이 이제 저한테 병무용 진단서 발급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들 찾으세요. 민감한 문제죠. 법적인 문제도 있고. 저도 사실은 군의관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병원에서 저도 3년간 근무를 했었는데, 군대에서 면제가 되는 이제 조건이 4급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전, 20년 전만 있었어도 기흉만 발생을 했으면은 그게 빠지는 요소들이 있었대요. 근데 최근 들어서 수술이 굉장히 발달이 되고 환자들한테 이제 많이 침습적이지 않게 간단하게 수술이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흉으로 인해서 군대를 빠질 수 있는 인원수가 점점점 제한이 되었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4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명확합니다. 양측이 기흉이 발생해서 수술한 경우, 그러니까 오른쪽도 수술하고 왼쪽도 수술한 경우, 또는 한쪽이 기흉이 재발을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다시 같은 쪽에 또 재발을 했어요. 재발을 해서 다시 그 수술로 인한 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 병변이 생겨서 또 수술을 했다든지, 또는 튜브를 넣었다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술했는 폐가 문제가 돼서 다시 그쪽에 뭔가를 시술을 했거나 했는 경우에는 4급이 되는 걸로 아직까지는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군대 가야죠. 가야죠. 그럼요.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요. 네. 그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기흉 환자분들은 뭐 심리적일 수도 있지만 가슴이 콕콕 쑤신다는 느낌을 또 많이 받으신대요. 네. 미세먼지가 기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약간의 인과관계는 있지 않을까요? 공기가 안 좋으니까 환자들이 기침을 하게 되고, 기침을 하게 되면 흉막 자극 증상이 생기니까 기흉 환자들은 훨씬 더 예민하게 그걸 받아들일 거고, 그러면 일반적인 대수롭게 넘어갈 수 있는 통증도 굉장히 예민하게 이야기하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흉 환자뿐만이 아니라 폐질환 환자들은 근본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수술 후에 흉터 걱정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사실 병원마다 아니면 뭐 수술하시는 선생님들마다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수술하고 나서 상처는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크진 않은데 수술하고 나서 관리를 잘하는 것 또한 흉터 예방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관리라고 하면 요즘은 이제 흉터를 덜 남게 하는 연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전후로 해서 이제 연고를 아침 저녁으로 잘 발라주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달 정도 지나면 크게 흉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는 남성분들을 위한 질문이었다면 이번에는 월경성 기흉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했는데 일반 기흉이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기흉하고는 굉장히 다른 병인데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여성들 중에 이제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자궁에 원래 있어야 될 세포가 이렇게 몸에서 떠돌다가 이제 횡격막을 뚫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폐 부분이나 늑막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이 월경을 할 때마다 이제 그게 터지는 거죠. 그래서 구멍이 생깁니다. 또는 피가 나거나. 그래서 그렇게 되면 횡격막에 구멍이 일단 나고요. 그러면 이제 밑에 복강 내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기흉이 생기고, 두 번째는 그게 이제 폐 부분에 이제 그게 자리 잡아 거기 터지거나 하면은 우리 이제 공기 주머니가 터지는 거하고 똑같은 이제 기흉의 발생도 되고, 또는 흉막 쪽에 구멍이 나가지고 통증도 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수술의 치료의 원칙은 그 세포 하나하나를 다 찾아서 없애주고, 또는 이제 병변 그 기포가 되는 부분은 잘라주고, 그리고 횡격막에 구멍이 나 있는 부분들은 또한 이제 잘라서 꼬매가지고 없애주는 게 치료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실질적으로 수술을 하면 많은 병원들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한다고 하지만 수술하고 나서 재발률이 거의 한 80% 이상입니다. 거의 대부분 수술하면 많이들 재발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수술하는 의사를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해결이 계속 안 되니까요. 이 병에 대해서는 사실 진단이 되면은 저희는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환자의 호르몬 레벨이나 여러 가지들, 또는 뭐 임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술 후에 기침이 너무 많이 나요. 정상인가요? 폐수술을 하고 나서 생기는 기침은 사실 굉장히 흔합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기관지가 자극이 되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하는 수술을 할 때 쓰는 기관지, 이제 우리 인공호흡기를 꼽잖아요. 인공호흡기가 일반적인 외과 수술할 때 인공호흡기보다 1.5배 이상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기도를 자극을 해서 기침이 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흉막을 자극해서 기침이 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수술을 하고 나서 폐 모양이 약간 변하거나 했을 때 기관지가 들리거나 또는 당겨지거나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자극돼서 기침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수술하고 나서 기침이 억제되는 약들을 먹으면 조금 호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흉 수술을 하고 나서 기침이 나는 거는 만성적이진 않아요. 대부분 한 2-3주 정도 지나면 그런 건 미안해. 2-3주 정도 지나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흉에 대해서 아주 짧고 간략하게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강남 세브란스 병원 열려 있으니까 네,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흉부학회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다한증. 다한증인가요? 네. 그럼 저희 다한증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